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번 주는 챕터 7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CRM에서 고객 관계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계 관리에 현대에 와서 굉장히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고객 관리하는 이유는 그쵸 이 빅데이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정의와 요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그래도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사실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럼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데이터가 얼마큼 많냐면 참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량이죠. 그 용량의 크기는 대용량인데 수십 테라바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그 용량에 있어서는 그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렇지만 테라바이트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 수치보다는 이 데이터의 형식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형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정형적인 데이터가 있고 이 정형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뭐냐면 숫자나 문자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저 데이터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숫자나 문자 여기서 문자는 뭐 영어도 되고 한자도 한글도 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스트럭처드 즉 정형화된 데이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형 데이터가 아닌 즉 숫자나 문자가 아닌 데이터 중에서 크게는 또 반전형이라고 돼 있어. 세미 스트럭처죠. 그래서 세미로 된 우린 다른 말로는 세미 스트럭처를 메타 연결한다는 뜻의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소위 XML이나 HTML 즉 스키마라는 어, 자료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이런 스키마를 활용한 반정형적인 문자가 있습니다. 즉 또 다른 말하면 여러분 인터넷 글자예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로 상단에 있는 HTML을 언어를 클릭하면 막 영어로 그쵸 중간 대괄호로 열고 닫고로 돼 있는 이런 형태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건 이제 반정형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는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래픽이라든지 그림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비정형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분석한다는 데서 큰 빅데이터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으로 나타냈지만 요즘에는 이제 중간 형태인 반정형 데이터도 데이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료 데이터의 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10의 3승 즉 1000kB 바이트죠. 그래서 또는 메가바이트 그러면 10의 6승 그러니까 100만이죠. 그죠?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그래서 우리가 메가바이트나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USB나 컴퓨터에 있는 거는 이제 기가바이트지만 10의 9승이죠. 그러니까 1억이죠, 1억.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 10의 15승이 페타예요. 그다음에 엑사바이트 10의 18승 어마어마한 거죠. 과거에 비하면 글쎄 저는 벌써 컴퓨터를 배울 때 80년도 때만 해도 킬로바이트였어. 바이트. 근데 지금은 뭐 기가바이트죠, 그죠? 근데 기가바이트가 요즘에는 이제 테라바이트죠.
그래서 테라바이트라면 10에 12세면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통 저장하는 게 그죠? 이제 기계라고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크기가 어마어마한 정도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좀 알아야 되는데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인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데이터라는 것은 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지금 위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 중에서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그죠?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출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목적을 설정을 해서 생성시키고 새롭게 생성시키고 수집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는 결과로 분석을 해서 표현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물론 기존에는 자료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이런 건 다 했지만 새롭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가 백화점을 하는데 내년 신상품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분류를 해서 자료를 추출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표현하는 기술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새롭게 분석하는 기술과 표현하는 기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특징을 가진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그 처리들을 크게는 이제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 그래서 이제 분석도 다양한 기술이 있고 또 표현하는 기술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놓으면 그쵸 고양인지 또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듯이 하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죠 지문 인식이라든지 또는 신체의 일부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죠 표현하는 기술 또 그래서 로봇이 말을 이제 하게끔 하는 기술이죠. 이제 미래에는 감성 기술까지도 아마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은 개발을 못하지만 그죠? 이런 기술을 프로그램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기업에 맞게 그죠? 활용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특징은 과거의 기존의 환경과 살펴봤을 때 이제 자료의 데이터의 형태가 틀리죠. 과거에는 정형적인 텍스트만 그죠? 숫자나 문자 영어 문자든 글자 이런 정도만 했지만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생성된 비정형 문자라든지 그죠? 또는 CCTV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까지도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분석을 하고 또는 인터넷상에서 오고 간 자료들을 정형 데이터를 즉 스키마가 있는 이런 자료들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위치 데이터까지 인지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인간이 운전을 직접 안 하고도 그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자료를 위치 데이터라는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프로그램에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초기 데이터인 이런 자료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보관해서 활용하느냐가 주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들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도 달라지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하드웨어의 기능 성능이 매우 급속도로 발전해서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했다면 지금은 그쵸 요즘 클라우딩이라고 들어보셨죠 구름이지만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인 서버의 중요성을 또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기업에서 매체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장비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는 기존에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RDB라고 합니다. 릴레이션이죠. 여기도 관계 릴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은 잘 사용을 안 하지만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PSS라든지 SAS라든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또는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하게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빅데이터 분석의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형 소스의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물론 유상이 있지만 또 무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화듭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구글의 빅퀴리라든지 쿼리는 이제 찾는다는 거든 추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아마존의 다이나모라든지 다이나모는 이제 SQL은 어느 형식이 있는 건데 아마존의 다이나모는 노 SQL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없이 무작위로 그죠? 데이터가 형식이 이제 물론 정형된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관계형 RDB는 일반적으로 크로즈된 소스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오픈형 소스로 바꿔서 누구나 쉽게 통계 솔루션으로 변형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 즉 정의화된 데이터만 분석했다면 이제 빅데이터는 장점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확대된 데이터 마이닝에서 확대된 즉 왜냐하면 소리라든지 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 글자화 한다는 것은 그저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럼 난 사랑한다 사랑했었다 사랑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파생된 언어들을 이제 다양하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쉬운 게 관광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죠? 번역이에요, 번역. 여러분들이 단순한 번역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글을 안 배우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럽에서 독일을 방문했다. 그러면 독일어 통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가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처리하면 즉석으로 번역을 해서 말을 해주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 마이닝에 의한 그죠?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그게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감성적인 조금 전에도 냄새를 맡은다든지 또 슬프고 또 좋아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분석을 지금도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라는 분석은 참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서 그걸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그쵸,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로봇도 이제 진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 많이 먹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로봇이 발전했다는 것은 단순 로봇에서 이제 이런 감선 로봇까지 간다는 것은 빅데이터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생산되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직업이 발전되고 또 3D 프린터 역시도 1차 버전에서 이제 2, 3차 버전으로는 요즘에 이제 우주선까지도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하죠. 상상이 넘어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는 이제는 몰라서는 안 되는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건 추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있어서의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마이닝은 이제 채광한다는 뜻이에요. 추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닝 종류는 물론 더 있지만 우리는 크게 그죠? 데이터 마이닝과 텍스트 마이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정형화된 자료죠. 그러니까 형식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엑셀에다 자료를 집어넣는 하면 그게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물론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로 세로로 우리가 그죠 문자나 숫자 정도만 정형화된 데다 넣고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형화된 자료를 이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인식해서 다양한 또 기업에서 원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또 추출하고 가공하는 거죠. 또 이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분석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분석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발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분야에서는 통계학적으로는 그렇죠. 분석 자료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100명한테만 자료를 분석을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했다든지 또는 100번의 똑같은 방법을 했다든지 그죠? 이제 이런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면 데이터량은 작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가설 검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대별로 다별용으로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시기는 시차적인 그죠? 뭐 10년 전에, 9년 전에, 8년 전에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선형 모형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수입과 수출 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통계학적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데이터를 마이닝을 분석하는 기법이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이라고 해서 오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분석을 처리하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인공지능적인 분야 AI 분야에서 발전한 썸이죠. 썸이라는 건 셀프 오가니징 맵이에요. 그래서 썸이라는 기능이라든지 또는 학습을 통한 신경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분석을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 발전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용어에 대한 단순한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단순하게 정의한 데이터를 분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텍스트 마이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정된 필드, 아까 엑셀에는 고정된 필드잖아요. 이런 정의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 데이터와 비정형화 데이터, 즉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의 녹음이라든지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조차도 기술을 통해 즉 자연어 처리와 문서 처리 기술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유해한 정보를 이제 추출하고 가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자체도 비교를 해서 이 문서에는 주로 뭘 핵심으로 하는 문서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한 줄을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한 단어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여러 줄의 센텐스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어와 문서 처리의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는 문서를 요약한다든지 또는 특수 부분을 축출한다든지 그걸 이제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패턴을 찾아내서 이 패턴을 가지면 고양인지 아니면 어떤 동물인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죠. 어느 곳을 할 땐 지문으로 인지하는 것도 그건 뭐 일반화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죠. 동공 그죠? 눈을 찍어서 이제 인식하는 데까지 발전을 하고 있죠. 이런 분야들이 매우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을 어, 응용하는 분야는 매우 이제 다양하고 또한 이로임으로써 새로운 가치, 즉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자료를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 즉 정형화된 텍스트만 분석을 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마이닝뿐만 아니라 비정화된 텍스트든 뭐 그림이든 또는 목소리, 보이스든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텍스트와 이미지와 보이스를 합한 게 뭐예요? 동영상이죠. 이런 동영상까지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만 했지만 지금은 비정형화되어 있는 자료, 메타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가지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에 이제 또 정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가 방대하게 크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의 종류 세 가지 그죠? 정형화, 그 다음에 비정형화, 그 다음에 준정형화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다음 수업에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도 이제 나올 건데 그죠? 빅데이터의 3대 요소가 뭐냐? 그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대 요소는 2001년에 가트너라는 그죠? 회사에서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볼륨이죠. 크기죠. 볼륨은 3V를 칭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 볼륨은 데이터의 크기를 말해야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수십 테라 또는 페타 바이트 이상까지도 한 데이터의 수록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비그로 크게 대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소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속도죠. 그죠? 분석하는 속도 또는 추출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의 특징이라는 것은 실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게 또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실시간 날씨 같은 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시간 단위로. 그래서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기적인 접근과 매 순간의 데이터가 서로 경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속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죠? 카드를 교통카드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 그죠? 참 여러분이 크레 카드로 택시를 타고 현금 안 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 안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다양하게 기술이 접해져 있는 거죠. 또한 이제 금융거래를 할 때도 그죠?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죠? 체크카드도 있고 또 크레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느리다면 택시 요금 도착해서 지불 그죠? 카드를 하는데 이거 승인이 안 떨어지면 그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속도, 벨로시티라는 그 볼륨과 벨로시티이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죠? 다양성이죠.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베리어티하다는 거죠. 이 베리어티하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은 자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조금 전에도 말씀한 데이터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 반정형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이 있다는 이런 3대 요소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2010년도 이후에는 3대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페이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는 메가나 기가바이트였다면 이제는 빅데이터로서는 테라나 메타 그죠? 이런 것까지 하고 정형의 데이터에서 이제 동영상이나 SNS
그죠? 이런 자료들까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가고 있고 속도 역시도 과거에는 그쵸 다운로드 한번 받으려면 뭐 수십 분 그런 수시간이 걸렸던 거를 지금은 몇 초, 뭐 수초 그냥 그죠? 불과 몇 분 만에 요즘에 그죠 동영상 중에 영화 같은 거 한번 다운로드 받는 건 1, 2분이면 그냥 다운로드 받잖아요. 과거는 뭐 20분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시켜놓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그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도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세 가지의 빅데이터의 3대 요소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고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3대 요소 중에 현대에는 3대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밸류 이 데이터가 이제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위가 안 들어갔는데 복합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말한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이라든지 빈도라든지 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성이에요. 데이터의 정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돌출된 결과들이 그죠? 기업이나 조직 단체에서 그죠? 또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로 제공한다는 것이 데이터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집단에서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이제 또 부위로서 가변성이라든지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죠 마케팅에서 4P만 있었는데 지금 6P도 있고 7P도 있고 8P도 있고 그죠? 기업의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적절한 요소들을 적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이제 밸류는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가 고객에 대한 가치, 뭐 기업의 가치, 뭐 이런 매일 재무적인 입장이야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가치 중요성을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 더가 이제 정확성이죠, 그죠? 멜겟인데 이 데이터의 정확성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잘 추출해서 질 좋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빅데이터로서 하는 것이 예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에 대한 예측도 있지만 그죠. 그다음에 경기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끔 게임에서도 그죠. 게임에서 보면 과거에는 자기 지인한테 여쭤봐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한테 100명한테 공동으로 물어봐서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을 하는 것이 또 정답에 가깝다. 그것이 마케팅 기법에서 유명한 것이 뭐예요? 파레토 분석이 아니고 롱테일 기법이에요. 그죠? 롱테일. 옛날에는 20대 80에서 20%의 그죠? VIP가 나머지 80%의 매출을 일으킨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2%는 VIP잖아요. 98% 대중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롱테일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제 수업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후반부에 또 롱테일 기법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대 요소로는 데이터의 가치와 데이터의 정확성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있어서의 분석 기술로는 우리가 또 텍스트 마이닝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피니언 마이닝이라 그래서 소셜 미디어, SNS 등 이런 비정형 텍스트를 어떻게 이제 크게는 긍정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 또 중립적인 면을 이제 선호도를 이제 판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자연어 처리를 기술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 근래는 이제 기업에서 오피니언 마이닝을 많이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또 분석 기술로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좋고요. 그 사례로 이제 간단하게 쓰는 것이 그죠? 아파치 하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하둡이라는 말은 아기 코끼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상징하죠. 코끼리가 크잖아요. 근데 아기 코끼리 자체도 크죠. 아기 코끼리도 뭐 사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아기 코끼리 이름이 하둡이라고 해서 2006년에 이제 더그 커팅과 마이크 캐포렐라라 사람 두 분이 이제 개발한 건데 더그 커팅이 이제 어린애가 하도 그 인형이 그죠? 아기 코끼리라는 이름이 이제 하둡이라고 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둡이라는 회사 명칭, 이 제품 명칭도 같이 발표한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표는 물론 2011년에 했지만은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버전 3.0까지 어나운스 되어 있고 이 하드은 대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에서 동작하는데 그 동작이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리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바라는 소프트웨어를 프레임워크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둡이라는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 집중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서버를 그냥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전문적인 서너 개로 분산해서 서로 지원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의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 그죠 자바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우리가 이 이제 하드 분산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쓰면 하드 디스트리뷰션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의 약자가 이제 HDFS입니다. 그래서 HDFS는 여러 기기의 대용량을 파일을 나눠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여러 서버에 또 중복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테러가 발생이 돼도 그죠? 그래서 설사 자료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복원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데이터의 안정성을 얻음으로써 자료를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중복으로 저장을 하지만 데이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스트에서는 이제 복수배열 독립 디스크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제 호스트에 자동으로 복제하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파일 시스템 제도를 쓰면 그렇죠. 저렴 가격 하드의 비용을 줄이면서 그죠? 여기서 호스트는 메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군데에서 여러 개를 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켜서 서로 복사를 하고 상대편 거를 같이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드의 오작동을 막아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트리밍 자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반응의 속도를 시간당 처리량이 잘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큰 자료를 집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클러스터 수에 수백 개 노드를 둠으로써 큰 자료를 분산시켜서 분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드비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많이 기업들은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구조적인 모델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 부분만 처리를 해서 자료의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이제 옮기는 것보다 계산 작업을 옮기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많이 옮기면 좀 문제가 되니까 또 에러도 생기고 이동하면서 그죠. 그래서 작업을 옮기는 것보다는 그죠. 작업을 옮기는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기업들은 서버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 서버도 있고 회계 서버도 있고 뭐 판매 서버도 있고 CRM 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서버들, 즉 그렇다면 서버에는 당연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끼리의 이제 호환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호환들이 서로 잘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물론 이거와 유사한 제품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 하드를 선호한 이유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있어서 웹로그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저장해서 데이터가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된 R 데이터베이스가 설치하는 장비는 대부분 고가예요, 사실은. 근데 이 데이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에러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산 처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그쵸, 솔루션의 비전의 데이터를 분석해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기술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하드의 속도, 저장 크기 이런 것 등등을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편리하게끔, 제일 중요한 게 전산에서가 뭐냐면 에러를 줄이는 거예요. 비용은 돈은 중요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하드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비싼 유닉스 장비보다는 그냥 PC 수준에서 그죠?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좋고, 또 설사 데이터 저장 용량이 부족하면 그죠? 그냥 서버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버 장비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호환 확장하기가 이제 편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복제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이나 장애 방지에도 효능이 있고, 무엇보다도 또는 경제적이라는 거죠. 장비 구축 비용에 또 저렴하면서 장비가 단순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증설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렇죠. 이런 분석 빅데이터 분석으로서 하드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다른 기업의 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기업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는 미래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의 V3와 V5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